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열정을 한층 불타오르게 합니다. 일송 심희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어릴 때부터 일찍 여색에 눈을 떠 호랑방탕한 집만 일삼아 밤낮으로 기방을 드나들었고, 동네 고관대작들의 잔치는 물론이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들의 모임 등 이곳저곳을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덥수룩한 머리와 다듬지 않은 수염에 낡은 신발을 신고 해진 옷을 입고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미친 녀석 취급을 했다. 하루는 그가 여느 때처럼 권세 있는 재상의 잔치에 가서 무리 속에 섞여 앉았다. 주변에서 욕을 해도 개의치 않아 했고 때려서 내쫓아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잔치에 나온 기생 중에는 일타홍이라는 젊은 명기가 있었다. 금산에서 새로 올라온 기생이었는데 용모나 가무가 당대 최고를 자랑했다. 심희수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일타홍은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희수에게 추파를 던지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일어나더니 손짓으로 심희수를 불렀다. 도련님은 댁이 어디신지요? 저 아랫동네 한약방 옆골목 세 번째 기와집이요. 그럼 먼저 가 계셔요. 저도 곧 뒤따라 갈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소첩은 빈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심희수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기뻐하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늦은 오후 일타홍은 약속한 대로 그를 찾아왔다. 심희수는 너무 기뻐 일타홍과 도란도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나이 어린 여종의 안에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 심희수의 어머니에게 고해 바쳤다. 무엇이야? 이 녀석이 또 어디서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있더란 말이냐? 당장 희수를 여기로 불러오거라. 도련님, 마님께서 잠시 오시라고 하십니다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서 대부인을 뵙겠습니다. 대부인께 기별을 해주시지요. 일타홍이 곧 안으로 들어가 섬돌 아래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금산에서 새로 올라온 기생 일타홍이라고 하옵니다. 오늘 윗동네 재상잔치에서 기댁 도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친 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령님은 크나큰 귀인의 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상이 너무 거칠고 조야하여 만약 지금 그걸 억누르지 못한다면 장차 온전한 어른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니 그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인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첩은 오늘부터 도령님을 위해 가무와 화류의 세 개의 걸음을 끊고 북과 벼루 그리고 서책들을 주선해 도령님이 성취의 길을 걷도록 만들겠사옵니다. 대부인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소첩이 만에 하나라도 정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호러미 댁의 미친 소년을 택하겠습니까? 심희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는 학업은 멀리한 채 방탕하게 지내며 미친 짓만 일삼았다네. 그럼에도 이 늙은 몸이 막을 수가 없어 밤낮으로 애만 태웠는데 오늘 무슨 조화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준 줄 모르겠네. 우리 집 미친 녀석 학업을 성취하도록 해준다면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내 어찌 싫어하고 의심하겠나. 그러나 우리 집이 가난에 아침 저녁을 잊기 어려우니 자네같이 호사로운 기녀가 춥고 배고픈 것을 참으며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려.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일타홍은 그날부터 기방에서 자취를 감추고 심희수의 집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심희수로 하여금 책을 끼고 이웃집으로 가서 공부하게 하고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공부 계획을 엄격하게 세워두고 조금이라도 태만한 기미가 보이면 얼굴색을 바꾸고 떠나버리겠다고 겁주어 심희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심희수는 그녀가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학업을 태만히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심희수의 혼인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어머니, 저는 일타홍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나도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만 희생 신분이니 말이다. 하여튼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일타홍뿐이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타홍은 이러한 심희수와 모친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심희수를 엄하게 꾸짖었다. 당신은 명문가 자제로서 앞길이 창창한데 어찌 천한 기생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소첩 때문에 한 집안이 망하는 일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소첩은 이제 떠나렵니다. 알겠소. 제발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오. 심희수는 어쩔 수 없이 철을 얻겠다고 하여 양반가 규수와 혼인을 하였고
일타홍은 대부인을 섬기듯 희수의 처를 섬기었다. 또 심희수에게는 날을 정해주어 일주일에 4, 5일은 안방에서 자게 하고 자기 방에는 하루만 들어오도록 하였다. 간혹 심희수가 때를 어기려고 하면 문을 잠그고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 심희수는 다시 공부에 흥미를 잃고 지겨워하였다. 당신이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한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거요? 일타홍은 태만하고 게을러진 희수의 마음을 말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희수가 외출한 때를 틈타 대부인에게 고했다. 서방님의 공부 싫어하는 병이 요즘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첩의 정성으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첩은 이제 떠나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서방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첩이 비록 문을 나서서 떠나지만 그것이 어찌 영원한 작별을 뜻하겠습니까?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장 돌아오겠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사납고 막대 먹은 녀석이 고분고분해졌어. 다행스럽게도 아이 수준의 공부는 뗐으니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그런데 책 읽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자를 버리고 떠난단 말이야? 소첩이라고 목석이 아니니 어찌 이별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와 소첩이 떠났고 급제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반드시 분발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길면 6, 7, 짧으면 4, 5년입니다. 소첩은 마땅히 몸을 깨끗이 하고 살면서 급제하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이 뜻을 서방님께 전해 주십시오. 일타홍은 서슴없이 문을 나섰고 안주인이 없이 홀로 사는 늙은 재상의 집을 찾아가 거처를 얻었다. 일타홍이 늙은 재상에게 말했다. 저는 화를 입은 집에서 살아남아 애달프게도 몸을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디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미하나마 바느질과 술, 음식을 삼가 살피겠나이다. 늙은 재상은 단아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일타홍을 보고 가련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들어하여 붙어 살도록 허락해 주었다. 일타홍은 그날부터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마련했다. 음식이 맛있고 입맛에 맞으니 재상이 그녀를 더욱더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다. 이 늙은이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다행히도 너를 얻어. 옷과 음식이 몸과 입에 맞는구나.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다. 내가 이미 내게 마음을 주었고 너 역시 내게 정성을 다하니 오늘부터 아버지와 딸의 정을 맺자꾸나. 그 뒤로 정승은 일타홍을 안채에 머물게 하고 딸이라고 불렀다. 한편 희수가 집에 돌아오니 일타홍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대부인에게 물으니 대부인은 일타홍이 작별하면서 남긴 말을 전하고 그를 꾸중했다. 이게 다 내가 공부를 싫어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 아이는 내가 급제할 날만 기다린다 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 걸 너도 알잖니? 만약 급제하지 못한다면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 말을 들은 희수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일타홍을 찾으러 온 동네를 뒤졌지만 끝내 일타홍을 찾을 수는 없었다. 심희수는 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한 여인에게 버림받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겠는가? 그 사람은 내가 급제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 단단히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해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 급제하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리? 심희수는 그때부터 문을 닫아 걸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밤낮 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니 불과 몇 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다. 심희수는 과거 급제자로서 인근 마을 이곳저곳에 인사를 하러 선배들을 두루 방문했다. 늙은 재상은 심희수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심희수가 지나는 길에 찾아뵈었다. 재상은 흔쾌히 그를 맞아들였고 희수도 그 댁에 머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안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심희수는 상 위에 음식을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슬픈 빛을 띠었다. 재상이 이상히 여기며 그 까닭을 물었다. 아니, 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가? 희수는 일타홍과의 사연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소생이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오로지 일타홍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음식들을 보니 일타홍이 만든 것과 똑같아 제 기분이 울적하옵니다. 늙은 재상은 심희수에게 일타홍의 나이와 생김새를 물어보더니 말했다. 나에게 양녀가 하나 있다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 아이가 일타홍이 아닐까 싶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뒷창을 열고 들어와서는 심희수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심희수가 일어나 재상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어르신, 이 여인이 바로 일타홍이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소생께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내 이승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나이에 운이 좋게 이 아이를 얻어 죽을 때까지 의지하려 했네. 지금 이 아이를 보내면 이 늙은이는 수족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일이 참 난처하게 되었구먼. 허나 자네 사연을 듣고 보니 자네와 내 딸의 사랑을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나. 그렇게 하여 심희수는 일타홍과 나란히 말에 올라 횃불로 앞을 밝히며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일타홍이 왔습니다. 일타홍이 왔어요. 심희수의 어머니도 방에서 뛰어나와 일타홍을 반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일타홍의 손을 잡고 섬도를 올라갔다. 온 집에 기쁨이 넘쳐났고 예전에 좋은 관계가 이어졌다. 심희수는 뒤에 천관랑이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는데 하루는 일타홍이 말하기를 소첩이 진사님의 성취를 위해서 10여 년간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못 썼네요. 그동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조차도 들을 겨를이 없어 그것이 요즘 밤낮으로 첩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진사님은 이제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오르셨으니 부디 저를 위해 금산원님이 되시어 제가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심희수는 나라에 스스로 청하여 금산원님이 되어서는 일타홍을 데리고 함께 임지로 갔다.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일타홍은 관청에서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본가로 갔다.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고 옷과 갖가지 용품도 풍성하게 마련해 부모님께 드렸다. 어머님, 아버님, 관아는 사사로운 집과 달라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족이라 해서 빈번히 출입한다면 구설에 올라 관에서 다스리는데 누를 끼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관아로 돌아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주 연락도 못 드릴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생각하시고 왕래나 연락을 삼가해 주시고 공사 구분을 엄격히 해주세요. 그러고는 작별에 절을 하고 돌아간 뒤로 일타홍은 한 번도 본가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거의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어르신,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네, 지금 좀 바쁘니 용무를 마치고 갈 것이니라. 지금 좀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심희수가 이상하게 여겨 들어가서 살펴보니 일타홍은 새 옷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수척한 얼굴의 일타홍은 애달픈 표정으로 말했다. 소첩은 오늘 진사님과 연결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옥체를 소중히 보살피시어 오래도록 영광과 부귀를 누리십시오. 첩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첩의 몸은 진사님 선영 아래에 묻어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일타홍은 눈을 감고 말았다. 일타홍은 중병에 걸려 있었지만 심희수의 마음을 헤아려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다. 심희수는 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어. 오늘 당신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려. 그러고는 나라에 보고를 하고는 신변을 정리하여 일타홍의 관을 따라 길을 떠났다. 심희수는 금강에 이르러 애도의 시를 지었다. 붉은 연꽃 한 떨기, 상여수레에 실렸네. 향기로운 호는 어느 곳에서 머뭇거리나. 금강에 내리는 가을비, 단정을 적시니. 아름다운 그대, 이별하며 흘리는 눈물 아닌가. 아름다운 기생 일타홍과 조선시대 문인 심희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